자, 오답노트 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일단은 다 적어야 하나요? 이런 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 학생들이. 선생님, 오답노트 할 때 문제 다 적어야 되나요?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요. 일단은 문제는 다 적지 마세요. 문제 적지 말고, 문제 다 적는 게 아니라, 문제에 명시된 중요 조건들만 적는 게 좋습니다. 문제에 명시된 중요 조건 이런 것만 하세요. 그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틀린 문제에 제시된 조건별 해석법, 문제 유형별 접근법 등 아이디어를 적는 거예요. 아이디어 알겠죠? 아이디어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는 이제 아래에서 들어줄게요. 예시는 아래에서 들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또 틀린 이유를 적고, 틀린 이유, 내가 이 문제에서 뭐 때문에 틀렸는지 그런 걸 적고, 앞으로 같은 유형을 만나면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걸 쓰면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유형을 만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데, 일단은 근데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모의고사를 보면 1번부터 30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3등급 학생이라고 해볼게요. 3등급인 학생은 사실상 20번과 21번과 29번과 30번을 오답노트 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자기 수준에서 오답노트를 한다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는 그냥 오답노트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풀어보는 거지, 실력이 향상되고 다시 풀어보는 거지. 뭐 3등급 4등급 학생이 30번 선생님 30번 해설 주세요 해갖고 해설해서 내가 줬어. 근데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은 2등급 학생이 1등급을 가려면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쵸? 3등급 학생이 2등급을 가려면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3등급 정도 받았다고 하면은 아마도 17번 혹은 뭐 27번, 뭐 아마도 한 15번, 뭐 요런 애들을 많이 틀렸겠죠. 그쵸? 그럼 이런 자기가 틀렸던 거, 자기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갈만한데 근데 조금 부족해서 못 푼 것들 있죠? 그런 걸 오답노트 하는 거지. 아예 이 문제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고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 근데 뭐 코치님들이 하는, 선생님들이 하는 풀이를 그냥 적고 있다. 그런 건 오답노트가 아니에요. 그런 건 공부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아예 하지를 마세요. 알겠죠? 그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해 나갈게요. 자, 틀린 문제에 적용된 개념을 간략하게라도 적으면서 복습한다. 자, 개념을 몰라서 혹은 까먹어 틀렸다면 당연한 건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틀린 문제에 적용된 개념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예시를 어떤 걸로 들어볼까? 함수에서 1대1 함수와 증가함수, 이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면서 1대1 함수에서 연속이면, 그러면은 단조함수라서 항상 증가만 하거나 항상 감소만 하는 그런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개념상 완벽하지 않아서 틀렸던 거, 혹은 뭐 이런 거죠. NHR이라는 이 중복조합의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이라고 이렇게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뭐 내가 이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틀렸다,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 까먹거나 몰랐던 개념, 아니면 이렇게 공식이어도 좋고요. 그 개념적인 말로 풀었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적으면서 복습하면 좋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얘기해 주자면, 비슷한 유형 있죠. 비슷한 유형을 혼자서 5문제에서 7문제 정도 혼자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17번을 틀렸어. 모의사를 보다 17번을 틀렸으면 17번이랑 유사한 문제를 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선생님한테 달라고 해도 되고, 우리한테 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책을 한 권 들고 가서 이것 중에 뭐 유사한 거 좀 찝어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그 유사한 것들을 한 5문제 정도 7문제 풀면서 그걸 오답을 보충해 놓는 거죠.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나는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오답노트를 간혹 오답노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숙제처럼 생각하니까, 숙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 싫은데 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자기의 수학 실력을 늘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답노트가 굉장히 귀찮아요. 근데 공부가 원래 다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걸 해야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공부, 편한 공부, 그런 것만 하면 안 되니까 오답노트 할 땐 당연히 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오답노트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자기가 모르는 걸 해야 되니까 당연히 고통스러워요. 몰랐던 거를 다시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좀 힘들죠. 그쵸? 자, 그 다음 5번 항목 넘어가. 계산 실수 혹은 단순 실수로 틀린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해보래요. 자, 실수한 문제들만 모아는 실수 노트에 복습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수험생 때 9분의 4
이거를 혼자서 갑자기 약분하더니 3분의 2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루트 씌우면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요런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9분의 4를 갑자기 9분의 4 해놓고 약분 빵빵 치더니 3분의 2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실수가 되게 어이없잖아요. 어이없는데 선생님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하면 어떡하나요? 선생님 2 곱하기 2를 제가 5라 그랬어요. 이런 어이없는 짓은 도대체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이런 어이없는 짓들도 결국에 이게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비슷한 실수를 계속해서 이거를 실수한 문제들을 모아두는 실수 노트. 그러니까 자기가 뻘짓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 실수 노트를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병신짓 모음이요. 자기가 한 병신짓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계속 모으다 보면 이걸 한 6개월 모은다고 치면은 6개월 정도 모으면 아 내가 하는 병신짓들이 요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이게 모이면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시험 전 있죠. 시험 전.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그 병신집 모음으로 자기가 잘 정리해둔 것만 잘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실수하는 패턴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차피 내가 실수하는 패턴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은 되게 마음이 편해져. 왜냐면은 시험 보기 전에 내가 하는 병신짓을 다 모아놓은 거를 내가 확인을 했으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시험을 볼 때 의식을 하는 거예요. 아 시험을 볼 때 9분의 4가 나왔어. 아 약분하지 않는다. 약분하지 말고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이런 거죠. x의 n승을 적분한 적분을 n 플러스 1에 x n 플러스 1 요건데 자꾸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기가 자주 하는 실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모아두는 겁니다. 알겠죠? 적분을 안 배우는 학생들한테 미안하지만 예시를 든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모으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꼭 모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모아둔다라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모아둔다. 실수 노트에 모아둬. 그러니까 병신짓들을 계속 모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문제를 한 페이지에 다 적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나는 수험생 때 한 장에 한 문제만 적어서 한 장에 한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만 적었는데 그건 물론 수학에 국한된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한 장에 하나. 근데 그러면은 A4 크기의 노트는 좀 커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도 좀 들고 다니기 좀 그렇고 해서 나는 이런 실수 노트, 오답 노트 이런 걸 뭘로 썼냐면은 좀 조그만 사이즈 있죠. A4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에 그리고 또 커버가 좀 약하면은 금방 덜렁덜렁 거려져요. 그쵸? 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 커버가 좀 딱딱한 거, 조금 작은 거 그런 것들을 써주는 게 좀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아요. 자, 틀린 문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았던 문제는 모아서 정리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좀 팁 같은 건데요. 팁 같은 건데 예를 들면은 자기가 문제를 푸는데 와, 이 문제는 진짜 좋다. 이 문제 진짜 좋고 뭐 설명을 또 들었는데 이 문제는 내가 배워갈 게 좀 진짜 많다. 내가 이 문제에서 원래 몰랐던 게 많은데 이 문제를 통해서 배워가는 게 좀 많다 싶은 것들은 그냥 좀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이거는 권장사항일 뿐이지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알겠죠? 7번은 권장사항일 뿐이에요. 권장사항. 자, 그 다음에 8번 되게 중요해요. 8번 되게 중요한데 글씨를 가능한 한 예쁘게 적으려고 노력 연습한다는데 이게 글씨를 잘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개판으로 써놓잖아요. 개판으로 써놓으면은 자기가 다시 보기가 싫어져요. 다시 보기 싫어지면은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예쁘게 쓰려고 하세요. 그거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알겠죠? 오답 노트는 말이 오답 노트지. 오답 노트를 다시 말하면요. 본인만의 개념서인 거예요. 개념서. 물론 그 개념서에 다 적어요? 안 적어요. 본인만의 개념서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이 이미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쵸? 근데 오답 노트는 어떤 거예요? 내 머리에 없는 거잖아. 그치? 내 머리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내가 틀렸으니까 그걸 내 머릿속에 없는 것들만 따로 정리해 놓는다는 개념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를 이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본인만의 개념서, 부족한 개념서, 다시 말하면 부족한 개념서가 되는 거죠. 그쵸? 나의 부족한 개념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 내가 잘 모르는 걸 다 모아놓은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천재 낙피리가 소리, 이거 좀 개소리입니다. 알겠죠? 공부 잘하는 애 중에서도, 글씨 못 쓰는 사람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글씨만 굉장히 잘 쓰는 사람 많아요. 알겠죠? 별로 관계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자꾸 뭔가 잉크 똥처럼 묻어 나오니?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또 오답 노트를 만들어가면서 복습해가면서 본인에게 맞게 조금씩 변화시킨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위쪽에서 말해준 이것들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잘 맞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나라고 이거를 내가 무슨 성경책 같은 데서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직접 해보면서 이 방법이 제일 좋다더라. 좋다더라지 이게 최고다는 아니에요. 이게 최고다는 아니고 좋다더라.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해주는 것 뿐이지 본인한테 맞는 최적의 방법이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내가 오답 노트를 통해 정말 효율적으로 복습할 자주 되돌아보는 게 좋아요. 내가 오답 노트를 만들고 막 글씨도 이쁘게 쓰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걸 다시 안 봐. 다시 이걸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일이야. 그쵸? 그럼 뭐하러 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자기가 오답 노트를 통해 효율적으로 복습하는 돌아보는데 이게 그럼 애들이 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선생님, 며칠을 주기로 이걸 봐줘야 돼요. 라고 하는데요. 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루 혹은 2주일에 하루 정도는 오답을 만들고 그리고 오답했던 것들을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꼭 가졌어요. 오답을 만드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오답했던 걸 다시 공부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주일에 하루, 2주일에 하루 정도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나는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뭐 3일에 한 번 정도 해도 되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나는 오답할 문제가 얼마 없으면은 금방 조금만 하는 거고 오답할 문제가 좀 많으면은 뭐 좀 오래 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내가 오답할 문제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요. 너무 적어도 문제예요. 오답할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는 본인이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수준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답할 문제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막 내가 일주일을 공부했는데 오답할 문제가 100문제가 넘는다. 그거는 이제 잘못 공부하고 교재 선택이나 그런 걸 잘못하는 거고요. 내가 오답할 문제가 좀 너무 적다 싶으면 너무 쉬운 것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물론 좀 많이 잘하는 학생들, 뭐 이미 1등급이 고정적으로 나온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오답할 문제는 적겠죠. 그렇죠? 자, 근데 뭐 한 3, 4등급 학생인데 저는 오답할 문제가 얼마 없는데요? 이러면은 거의 너무 쉬운 것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가능하면 매일 복습하세요 라고 하죠. 그쵸? 요거는 이제 방금 내가 위에 말한 거랑 좀 다른데요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공부가 아니라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내가 오답노트 했던 것들을 보면서 리마인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하는 그런 작업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10분에서 20분 정도 눈으로 훑어보면서 한번 기억력을 되새기는. 뭐 단어도 그렇잖아요. 단어도 문장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랑 단어만 그냥 그 뜻이랑 해석 보는 거랑 다른 식의 공부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10분, 20분 정도 그냥 그 노트들을 보는 거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형식의 수학 오답 노트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형식에 너무 치중해. 과도하게 현란하게 꾸미고 막 형광펜 막 여러 개 쓰고 막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형광펜 쓰는 거 좋은데 너무 현란하게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막 스티커 붙이고 막 난리 났어요. 막 옆에다가 막 뭐 강아지도 그려놓고 뭐 주머니 그리는데 막 주머니도 막 현란하게 막 그려놓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컬러링북 사서 놓으시면 됩니다. 이럴 거면.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들고 복습하지 않을 거면 이래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에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 자, 에디슨이 한 말이래요.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는 2399개의 이유를 알았을 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못하는 이유, 자기가 부족한 것들에서 알게 되면, 그쵸?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게 되는 게 그게 곧 공부죠. 그쵸? 그래서 오답 노트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너무 오답만 해도 안 되지만 오답을 안 하는 공부는 절대 안 될 거예요. 아마 많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 뭐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선천적과 후천적. 그쵸? 그래서 금뚝배기 막 흑뚝배기 이런 말을 하던데
금뚝배기라 할게요. 금뚝배기가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나는 금뚝배기야.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아. 그래서 나는 별로 오답을 할 필요가 없었어 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 이건 굉장히 소수고요. 이건 굉장히 소수고 대부분은 금뚝배기가 아니에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오답을 해야 돼요. 알겠죠? 대부분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오답노트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답노트를 했다고 할 거예요. 알겠죠? 노트를 하지 않고 혼자서 그냥 책 자체를 다시 푸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오답노트가 하기 싫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 오답노트가 하기 싫어가지고 책을 그냥 한 5번을 그냥 연속으로 푸는 거야. 그냥 5권 사서 5번 푸는 거야. 이런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쵸? 우린 효율을 따져야 되니까 오답노트를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한테 배우는 코칭 학생이 만든 오답노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코칭 학생이 만든 오답노트를 하나 가져와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자, 이 학생은 뭘 썼어요? 문제를 다 썼죠. 그쵸? 문제를 다 썼어요. 근데 뭐 문제가 되게 짧죠? 짧고, 여기서는 이 문제 하나하나가 다 그냥 개념이 묻어있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그냥 쓴 것 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근데 이 학생은 뭘 했어요?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체크를 했죠. 그쵸? 그리고 또, 뭐, 보기, 디귿 보기에 대한 추가 해석을 이제 코치님들한테 배운 거야. 배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붙여도 놨고, 그 다음에 뭐 본인의 풀이, 나는 이렇게 풀었다. 나는 이렇게 풀었고 이렇게 풀었는데 이제 코치님의 풀이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거기서 중요한 개념적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 오케이? 몇 가지 이런 식으로 개념적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해놓고 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쭉 둘러보는데 얼마 걸릴까요? 이러면 한 3, 4분밖에 안 걸려요. 왜냐면 본인이 다 손으로 써놨던 거기 때문에 다시 눈으로 보면 금방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자, 오답노트 하는 과정을 다시 말하면 어떤 과정이라고 보면 되냐면요. 여러분 스캐너 아시죠? 스캐너가 뭐 하는 거예요? 종이에 있는 거를 컴퓨터로 입력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답노트는 다시 말하면 오답노트를 쓰는 것, 그러니까 필기를 한다는 것 자체에는 머리에 스캔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 스캔을 하는데 이 스캔은 우리 머리는 컴퓨터처럼 무한으로 계속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흐릿해집니다. 그 흐릿해지는 거를 다시 보면서 다시 계속 선명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화면 전환됐죠. 또 다른 학생들의 예시를 몇 개 보여줄게요. 이 학생은 문제를 썼죠. 문제 썼지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본인의 선택이지만 가급적 쓰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짧은 경우에는 그냥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은 뭐 우리 아박공 학생들이라면은 뭐가 있죠? 우리한테 코드가 있죠? 코드가 있어. 이 코드를 우리가 그냥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코드만 적고 이런 개념적 포인트들만 적어 놓으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 학생 뭐 정리한 거 보면은 보이죠? 잘 정리했죠? 따라 하시면 돼요. 내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줄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 잘하는 학생들이 예시를 들어줄 테니까 그거를 본인이 따라 하세요. 알겠죠? 처음에는 잘 모르겠을 땐 따라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이번에 이 학생은 이과 학생인가 봐요. 기하 벡터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 학생은 해놓은 걸 보면은 지금 뭐 이 문제가 좀 짧긴 하지만 그래 대충 알아볼 정도만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내가 모든 직선을 다 고려해보는 답을 써. 일치하는 두 직선은 평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뭐 지가 뭐 써놓은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려고. 그다음에 또 뭐야? 제2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이 문제에서 배웠나봐. 자기가 이걸 몰라서 풀었나봐. 그쵸? 그리고 뭐 2번 시도한 문제인데 뭐 변기를 잘못 구해가지고 직각인 줄 알고 답이 잘못 나왔대요. 그쵸? 이런 것도 자기가 멍청한 짓 해놓은 거 써놓고요. 그 다음에 뭐 제2 코사인 법칙 뭐 이런 게 있을 때 뭔가 이건 개념이겠죠. 그쵸? 문제를 통해서 배운 개념 이걸 적어놓는 거죠. 그쵸? 굉장히 이 학생도 잘 해놨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이 학생은 예전에 개념센이라는 걸 할 때 했던 건데요. 뭐 이렇게 써놨죠. 자기가 분배할 때 주의하자. 자기가 이게 문제는 안 쓰고 포인트만 써놨죠. 자기가 분배할 때 부호에 주의하자. 이런 걸 자기가 실수했다. 뭐 대입을 하는데 대입을 잘못했다. 뭐 소수점을 뒤로 보내는 것은 10의 거듭 제곱을 곱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 뭐 나눠줄 때 분모도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리화할 때는 켤레근을 곱한다. 이런 거 개념적으로 몰랐던 거나 혹은 실수들 이런 것들을 적어놨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하나만 더 언급하고 끝낼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은 한 달 정도 공부를 하면 한 달, 2달, 3달
계속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나가면서 오답 노트도 그러면 쌓이겠죠. 오답 노트가 뭐 첫 번째 달에는 20페이지였는데 두 번째 달에는 40페이지고 세 번째 달에는 뭐 한 70페이지가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70페이지를 시험 전날 다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그쵸? 수능 전날 70페이지 다 보고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럴 순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걸 뭐 해야 되냐면 한 세 달에서 네 달에 한 번씩 자기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이 70페이지짜리 있죠? 요거를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전부 다 보면서 여러 번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씩 봤으면은 그럼 이 중에 이제 나 이거 이제 완벽해. 이거 이제 완벽해. 나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안 봐도 돼. 내 머릿속에 완벽히 저장됐으니까 이제 완벽해졌어. 라고 하는 내용과 아니면 조금 아리송한 내용,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아리송한 내용, 아니면은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 잘 까먹고 너무 자주 실수하는 거라서 꼭 계속 적어놔야 돼. 계속 적어놔야 돼. 라는 것들로 이렇게 나뉠 거예요. 그러면은 완벽한 거는 쳐내세요. 쳐내고 아리송한 거랑 이건 꼭 적어놔야 돼 했던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요약해서 버전 2를 만드시는 겁니다. 알겠죠? 요약해서 버전 2를 만들고 그 버전 2를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해서 이렇게 모아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수능 전에 수능 한 2주 전쯤에 수능 2주 전쯤에 뭘 했냐면 버전 2 나는 버전 3까지 나왔어. 수능 전에 나는 버전 3까지 나와서 그 버전 3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수능 전날이나 전전날쯤에 이것만 공부했어요. 이것만. 되게 든든하더라고. 어차피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잘 힘들어했고 실수하는 건 이 버전 3 오답노트 버전 3에 전부 다 있는 거야. 얼마나 든든해.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든든해요. 막 어디 시중 학교에서 막 수능 전에 막 요약자료 나눠주고 EBS에서 뭐 요약자료 하고 뭐 인강에서 요약자료 나눠주는 거 그거 아무리 봐도 다 필요 없어. 왜냐면 그거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수능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정리해 놓은 거지 중요한 것 중에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잖아. 그치? 근데 하지만 이 오답노트 버전을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자기가 만든 거는 자기의 모든 공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가면은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버전 3도 맨 마지막 수능 전날에 한 번만 더 요약하세요. 한 번만 더 요약. 뭐 이거는 권장사항일 뿐 굳이 요약은 안 해도 괜찮지만 뭐 요약을 한번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죠? 오답노트에 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하고 싶어서 좀 길게 말했는데요. 이거는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우리 커리에 여러 번 계속 넣어놨을 텐데 한 번만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싶으면 두 번 들어도 되고요.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